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는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책은 올해의 두 번째 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틴은요, 그냥 독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화물차를 정비하듯 나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듯 마음을 새 기름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오늘도 책 읽기 전에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이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 정말 좋은 너야. 저 진짜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정비소에서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도 마음은 책 속 문장 하나하나에 빠져 있습니다. 고객 차량을 점검하면서도 내 삶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인생 정비 아닐까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남의 생각을 빌려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책에서 한 문장을 건져서 그 문장 속에 나를 담아봅니다. 꾸준히 한다는 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 저는 저 자신에게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도 책 읽고 계시나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하루 정비되는 나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오늘도 독서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283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받기 위한 아이디어 전달 기술 3. 아이디어 한 줄에 이름 붙이기.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로서부터 투자가나 거래처를 상대로 진행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 한 줄 정도의 이름을 붙여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짧은 말만으로도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며 어떤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전달되며 아이디어 전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의식하는 것은 검증 가능한 가설을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아이디어에 이름을 붙입니다.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운동기구.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운동기구. 관엽식물이 시드는 현상을 반감시키는 화분. 카페라떼와 같은 카테고리고, 죄송합니다. 카페라떼와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되는 캔커피. 어떤가요? 모두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는 검증 가능한 가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도 처음에 이러한 한 줄의 설명이 인풋되면 아이디어 이해 속도와 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운동기구. 얼마나 힘들게 하길래, 아니면은 입을 막아버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 작업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어렵습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한 줄의 문장을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깔끔한 네이밍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가 깔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네이밍을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이디어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이 한 줄의 네이밍이 깔끔하고 세련되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쉬워지고 그에 대한 반응도 깔끔합니다. 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프로토타이핑 도구다 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꼭 한 번이 아이디어의 이름 붙이기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받는 관계성 구축도 기술이라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한층 더 응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지금까지 아이디어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응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디어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네가 하고 싶다면 전면적으로 응원한다 라는 종류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를 해왔는데
다소 직접적인 말입니다만 이왕이면 응원받는 편이 좋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응원받기 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성격이 좋다, 부침성이 있다, 용모가 좋다가 아닌 응원받는 관계가 되기 위한 기술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응원받기 위한 관계 만들기 기술 1. 목적과 이유가 명확.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전달되어야 응원받기도 쉽고 동료를 모으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목적에 대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모타로, 일본 전설의 대중적 영웅은 귀신을 잡겠다며 원숭이와 개, 꿩 등의 동료를 모아 귀신 퇴치를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귀신을 잡으러 가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인간의 생활을 위협했던 것은 맞지만 귀신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몰랐으니까요. 퇴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퇴치하면 뭐가 달라질까?를 잘 알 수 없었으므로 저는 모모타로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화 닥터 스톤은 메인 주인공 이시가미 생쿠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고로 닥터 스톤은 인류가 석화한 수천 년 후에 세계에서 천재 고등학생 이사카미 생쿠가 과학의 힘으로 문명을 부활시켜 나가는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니 응원하고 싶어지는 세 가지 요소가 주인공의 목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 미래에 설렐 수 있는가? 인류가 석화해버린 약 3700년 후에 세계에 절망하기보다 인류가 소멸한 세계에서 자력으로 문명을 재건하며 모든 사람을 되살려 간다고 하는 장대하고 에너지 넘치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점. 둘째, 그것은 그 사람이나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일. 소년이면서 천재적인 과학도인 그의 안에 있는 방대한 지식과 그것을 실현하는 끈기와 신념이 느껴진다는 점.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 희미하지만 보인다는 점. 석화가 풀린 동료들의 협조, 그리고 인류가 석화해버렸을 때 우주에 나가 있어서 석화를 피한 아버지와 동료 우주 비행사 후예들의 도움으로 과학 왕국은 꿈같은 얘기가 아니며 그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2004년에 주식을 공개하면서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설렐 수 있는 이런 비전과 더불어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로 혁실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을 그들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정보를 웹사이트 한정하지 않고 논문, 지도, 화상, 위치 정보 등 온갖 것으로 확산하여 그들이 실현하고자 한 미래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글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니가 2019년에 정한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으로 채운다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설렌다는 점뿐 아니라 그들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능할 것 같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응원받기 위한 관계 만들기 기술 2. 주인공으로서의 힘이 있는가? 또 하나는 주인공으로서 힘이라는 굳이 색다른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만화 닥터 스톤의 이시카미 생쿠라는 주인공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원피스의 루피, 슬램덩크의 강백호, 드래곤볼의 손오공 등 독자나 시청자가 작품을 보고 있을 때 무심코 응원하게 되는 주인공에게는 공통하는 주인공으로서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으로서의 힘은 이하의 6가지 요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몰입력, 누군가 응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 목적을 위해서 압도적인 에너지로 열중하는 것, 그리고 응원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받든 못 받든 좋아서 하는 것, 보는 사람마저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 몰입력,
누군가 응원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이가 아니라 무의. 이타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 응원받기 위한 관계 만들기 기술. 내가 아니라 우리. 이타적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함. 누군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행동함. 속도감이 있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감. 보는 사람 자신도 직접 하고 싶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속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함. 성장력이 있음. 놀라울 정도의 성장력을 지켜보다 보면 그 잠재력을 기대하게 됨. 배경 이야기가 있음. 공감할 만한 점이 그 주인공의 배경이 있음. 이해하기 쉬운 예로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약자였던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 등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동기와 연결되는 스토리라면 강력함.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작품 속 주인공이므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함. 알았으면 응원했을 텐데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므로 알았으면 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이 주인공으로서의 힘은 응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응원받는 사람에게도 공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구글이나 소니에도 이 6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싶은 기업, 응원하고 싶은 사람, 응원받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지인들이든 친구들이든 같은 우리 팀원들의 이런 협동,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응원받기 위한 관계 만들기 기술 3, 취약성. 저는 대학원에 정보조직론, 네트워크론, 커뮤니티론을 전문으로 하는 가네코 이쿠요 씨와 미국 연구 문화정책론, 민간 외교, 문화인류학을 전문으로 하는 와타나베 야스시 씨 밑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꾀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가네코 씨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넓힌 분으로 자원봉사 또 하나의 정보사회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 안에서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이 다음 문장입니다. 누군가는 행렬의 선두에 서야 한다. 이 말은 자원봉사 활동가 모튼 베머 씨의 말입니다. 가네코 씨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이 허약함, 남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움 또는 상처받기 쉬움과 같은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취약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이 개념은 자원봉사의 문맥을 넘어 복지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용기, 마음 약함, 창피함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브레네 브라운의 TED 강연 The Power of Vulnerability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The Power of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모튼 씨의 말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원봉사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행렬의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행렬의 선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게 되지요. 눈에 띄기 때문에 비판이나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려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어떠한 활동에서든 응원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권 안에서 아무리 멋진 기획을 말해도 이해는 하지만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 트지는 않을 듯합니다. 취약한 상태에 자신을 두고 목적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업계 1위 기업보다도 뒤를 쫓는 2위 이하의 기업이 응원받는 대상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업계 톱을 자랑하는 기업이 업계나 사회를 더욱 좋게 하는 행렬의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점유한 것을 지키는 일에만 기를 쓰거나 소비자를 위한 변혁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나 경영진이 사내를 비롯한 스테이크홀더로부터
비판받아 응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것이라면 별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약한 상태에 몸을 두고 모든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전달해 나감으로써 더욱 응원받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추진해가는 당사자가 행렬의 선두에 서 있음을, 그리고 모두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당사자의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전달한다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응원받기 위한 관계 만들기 기술 4. 공감과 상상을 불어일으키는 말을 사용하기. 1960년 영경의 일입니다. 1960년경의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과학의 기술이 진화한 국가여야 한다라고 표명했지만 실체를 좀처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 9월 12일 존 F. 케네디가 연설을 통해 We chose to go to the moon.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과학기술은 극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예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했을 때 경영자가 기술자들에게 한 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디오를 만들어라가 아닌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한 라디오를 만들어라 였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똑같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표명이라고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범용적인 말을 피하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제1의 새로운, 아직 보지 못한, 지금까지 없었던 등 무심코 사용하는 편리한 말은 어떤 것에도 적용되는 범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을 말할 때 사용하면 별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용적인 말은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말은 올바르게 표현하여 전달하기보다 어떻게 전달될지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상력을 키워 미래에 대해서 두근두근 설렐 수 있을지 아닐지는 구체적인 말이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상대방의 상상력을 어떻게 부채질할 것인가? 추상적이고 범용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말이 갖는 힘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단가와 같은 전형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가는 어떨까요? 역 앞에 장난감 가게가 문을 닫아서 우리 마을은 보조개를 잃어버렸다. 마시다이코. 저는 이 한정된 문자의 정보에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쾌속 열차도 서지 않는 자그마한 역 앞에 길게 늘어선 상점가, 전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느 역 앞에 유일했던 장난감 가게가 문을 닫았다.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대형 점포도 있으므로 별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막상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면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마치 그 마을의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사라져버린 듯한 쓸쓸한 기분이 북받쳐 오를 것이다. 장난감 가게를 우리 마을의 보조개라고 표현함으로써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윤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언어와는 무심코 논리적인 것만을 중요시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상상력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심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것과 수사학이나 일본어 표현에도 온 힘을 기울이면 그 비전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협조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럼 아이디어 근력 훈련 6. 문체 연습. 이번에는 책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매우 중요한 한 권의 책으로 가장 영향력을 받은 책을 들라면 이 책을 꼽을 정도로입니다. 레몬 크너라는 프랑스 작가의 문체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레몬 크너의 책이라면 영화화된 지하철 소녀시대가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체 연습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버스를 탔을 때 기묘한 모자를 쓴 목이 긴 남자가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한 광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외투의 단추를 하나 더 달아야 한다 라며 복장에 대한 충고를 받는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사건이 스토리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 연습이라는 제 목적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아무래도 좋은 사건을 놀랍게도 99가 지나 되는 표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굳이 장황하게 쓰고 세 번째는 네 줄로 구성하고 네 번째는 은유적인 표현만으로 쓰고 다섯 번째는 사건의 순서를 반대로 해서 반전법으로 쓰는 식으로 잇따라 문체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9번째에는 5명의 사람이 카페에서 잡담을 나누다가 그중 한 사람이 참 아까 버스 안에서 라며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이야기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브로그로서 해학적인 한 구절의 표현이 제시되면서 문체 연습 전체가 끝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마스오카 세이고 씨는 세냐 센사스에서 편집 훈련의 근원이다. 편집 공학을 위한 연습 바이블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이디어 구상 시 중요한 보관 사고를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이냐는 설명을 할 때 언급한 보관적 관찰과도 공통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보관사고란 하나의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의 관점에서 사물을 다시 보는 것, 다면적인 사고와 다각적인 사고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면적으로 관점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 연습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후속을 써봄으로써 아이디어 발상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즉 문체 연습의 100번째부터 학습 한층 새로운 문체로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이하의 그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S계통의 버스 안, 붐비는 시간, 중절모를 쓴 2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모자에는 리본 대신에 따 놓은 끈이 감겨있다. 마치 늘려 놓은 것처럼 목이 가늘고 길다. 승객이 타고 내린다. 그 남자는 옆에 서 있는 승객에게 화를 낸다. 누군가가 옆을 지날 때마다 거칠게 떠민다며 나무랐다. 신랄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비통한 어조, 빈자리가 보이자 서둘러 앉으려 간다. 2시간 후 생라자르역 앞 로마 광장에서 다시 그 남자와 마주쳤다.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에게 자네 코트에는 단추를 하나 더 다는 게 좋겠어 하고 말하고는 단추를 달 위치, 앞섭이 벌어진 부분을 가리키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체와 관점에서 써나갑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해봤던 문체 연습을 공개하니 쓱 한번 읽어주세요. 불평 많은 운전사, 목요일 싫다. S계통을 담당해야 해서 S계통은 특히나 복잡하다. D는 물론 버스 안도 복잡한 버스는 싫다. X를 밟아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와 같은 느낌으로 밖에 차가 지나가지 않는다. 으라차하는 그런 느낌으로 으라차 의도치 않게 급발진을 하게 된다. 운잡한 차 안에 사람들이 앞뒤로 흔들린다. 아마도 승차감은 깡이겠지. 정류소 T에서 정류소 U까지 였으니 오전 11시 13분경이었을 것이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함께 탄 승객에게 불평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약했으므로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지 싶었지만 내 마음속은 평온하지 못한다. 이런 다툼은 결과적으로 운전이 거친 탓이며 내가 불똥이 튀는 일이 많다. 나는 그 젊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가능한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그리고 귀는 뒤쪽 승객에게 집중하면서 Z역에서 그 남자가 내렸다. 종점이다. 내리는 모습을 보니 목이 길고 독특한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왠지 나는 몹시 지쳐서 오후 근무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기로 했다. 버스 손잡이의 관점에서 잡아당겨지는 것에는 이미 익숙하다. 체중을 실어오는 것도 행패를 당하는 것도 이미 익숙하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이다. 변화가 없는 매일은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게도 감정은 있다. 사실 말하면 없지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동료와는 항상 같은 거를 유지해
유지한 채 떨어져 있어서 인간들과 더 친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감정이 있는 것이다. 혼잡한 시간이었다.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남자가 나를 잡고 있다고 해봐야 새끼손가락 하나를 걸치고 있는 정도.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승객의 손에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 꽉 잡아주면 좋을 텐데 대충 걸쳐놓는 게 싫다. 나의 존재 이해와 나의 존재의 이의와 관련이 있으니까. 옆에는 중절모를 쓴 목이 긴 남자가 있다. 그는 동료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가 내게로 오면 좋을 텐데 하고 쭉 생각했다. 또 버스가 흔들렸다. 그리고 또 나를 잡은 남자의 새끼손가락이 내게서 벗어난다. 남자의 몸이 흔들리고 중절모를 쓴 그의 몸을 누른다. 불쾌하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역시나 중절모를 쓴 남자가 화를 냈다. 어쩔 수 없다. 나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면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가엾다고 생각했다. 약하고 분노에 익숙하지 않은지 훌쩍거리는 말투가 더욱 가엾게 느껴졌다. 중절모를 쓴 남자는 자리가 비자 재빠르게 그 자리에 앉았다. 그 후 그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예쁘게 세 겹으로 따진 그의 중절모 끈을 떠올린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떤가요? 여러분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문체 연습의 퀄리티는 제쳐두고 어쨌거나 문체 연습은 아이디어를 내는 때에도 도움이 되며 편집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으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가지 버전의 번역본이 나왔는데 두 개 모두 멋진 내용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 좋습니다만 번역도 하나의 문체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비교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컴퓨터 C 드라이브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중지가 됐었는데요. D 드라이브로 옮기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봐서 쉽게 그래도 옮겨놓고 앞으로 이제 D 드라이브에 저장될 수 있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신경 안 썼던 거죠. D 드라이브 용량이 엄청 큰데 D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동적으로 엄청 많이 옮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찾아보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늘 저의 하루하루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독서 루틴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일상 브이로그긴 하지만 직업도 소개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이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도 소개를 하는데, 지금 이게 공개적인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를 정비하는 거랑 차를 정비하는 거, 저에게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세분화를 해야 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도 들고, 아니다, 이게 따로따로 보면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볼 동영상만 보게 되니까 또 내심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속 해보고 이제 따로따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독서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요. 이제 촬영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뿌듯해요. 항상 이렇게 매일 책을 읽고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내가 그걸 또 생각한 걸 실천하고,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일하는 일터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미래도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 많은 좋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